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바로 진행해도 될까요? 예, 바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펩트론 당군 일의 최대의 기술이자 임박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예, 한번 제목만 들어도 뭐라는 웅장하다 해야 되나? 설레입니다, 진짜. 펩트론 사랑하게. 좋습니다. 일단 제가 원래 이전에 제가 카톡방도 좀 있었는데 그 악교된 방이 있었는데 그쪽에 제가 거의 역적으로 돼가지고 제가 계속 이제 펩트 얘기만 하다가 그 방에는 뭐 글을 못 올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멤버십 방에는 아무 그런 눈치 없이 펩트론 관련해서 올려서 너무 행복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뭐 일단 펩트론 주주님들은 그래도 우리 이 펩트론이라는 회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냐 정도는 아시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야, 그 펩트론 뭐 하는 회사인데 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실 줄 알아야 주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이런 공부는 꼭 하셔서 내 펩트론 주주다. 근데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데 야, 이 펩트론 이런 회사인데 좋은 회사. 이럴 정도는 딱딱딱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펩트론은 알테오젠하고 똑같이 바이오 베터 기업입니다. 바이오 베터. 우리가 어떻게 보면 1세대 기업이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CMO 기업이죠. 그 의약품 위탁 생산하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가 이제 셀트리온. 셀트리온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바이오 시밀러 하는 회사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제약과 바이오가 있는데 제약은 어떻게 보면 원료를 케미컬로 만들면 화학식 구조로 만들면 이제 제약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알약 이런 것들이 제약회사인 거죠. 그래서 대웅제약 뭐 이런 회사들이 제약회사라고 그러죠. 근데 바이오 회사는 뭐냐면 원료가 단백질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백신이라든지 물약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그걸 배양해서 해야 되니까 이제 바이오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세대 우리나라 보면 2세대가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바이오 시밀러라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3세대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 바이오 베터, 베터 기업인데 배럴 더 낫다.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회사가 알티오젠이라는 회사가 있죠. 바이오 베터 기업이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이오 베터입니다. 베터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기술, 더 낫다. 이런 기술이에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정맥 주사를 3시간, 4시간 맞는 거를 피하 지방 주사로 5분 내로 편하게 맞을 수 있는 그렇게 좀 더 낫게 하는 회사고요. 어떻게 보면 이 펩트론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바이오 베터 기업입니다. 그 베터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지속적 비만 치료제 스마트 대포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주 1회 매주 맞을 거를 월 1회 한번 간단하게 맞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펩트론 도대체 뭐 하는 회사냐? 저는 이렇게 딱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바이오 베터 기업이다. 뭘 낫게 하는데, 이게, 주사제를 매주 맞는 거를 월 1회로 편하게 맞게 해주는 회사가 펩트론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제가 저번 주네요. 요번 주 제가 수요일 날 제가 갔다 왔죠. 저 제주도 여행 갔다 와서 라틴 카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받는데 제가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 기술이 어떤 구조가 되는지 원리를 제가 설명을 잘 못했는데 이번에 라틴 카페님 만나 뵙고 정확하게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인지를 했습니다. 이제 어떤 기술이냐면 이 스마트 대포 기술이 뭐냐면 펩타이드 의약품 있죠? 펩타이드 의약품에다 생분해성 고분자 요게 이제 들어갑니다. 초음파 이제 이거를 두 개를 이제 어떻게 보면 기계를 넣거든요. 이 기계를 넣어서 초음파 노즐로 이게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데 분무 건조로 해서 이래 만드는데 쉽게 말하면 펩타이드 약품이 설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분해서 고분자가 사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탕 발린 알사탕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스마트 대포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펩타이드 약품, 이게 이제 설탕 가루고요. 이 생분해서 고분자가 어떻게 보면 알사탕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뿌려서 건조해서 딱 뭉쳐서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 대포의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사탕 같은 경우에 설탕이 있으면 입에 넣으면 천천히 녹아서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대포의 핵심 기술은 설탕 발린 알사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완벽하게 정리된 거 안 같나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 우리가 매주 맞을 거를 1개월, 길게는 3개월까지 녹으면서 몸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분출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알사탕인데 이제 녹으면서 안에 이제 아까 설탕 덩어리들이 이제 나와서 약물이 이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기술이 이 스마트 대포 기술이 너무 좋은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물 자체를 변형시킬 필요가 없어서 되게 안전하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쟁사들은
다른 단백질을 막 붙여고 합성하고 이렇게 변형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 펩트론의 이제 스마트 대포 기술은 있는 약물 그대로 어떻게 보면 사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따로 변형시키는 게 없고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성 실험도 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있는 펩타이드 약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장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사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뭐 암젠, 한미, 노보노스, 요번에 기술 이전하는 아센티스 있죠. 테스콘.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이 펩타이드의 항체에다가 이런 단백질을 어떻게 보면 링크를 걸어서 이제 결합하는 이런 기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링크가 어떻게 보면 절단되면서 이게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약물을 천천히 방출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것들과 이제 결합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부작용, 이게 새로운 단백질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좀 발생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좀 검증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 스마트 대포는 기술을, 이 펩톤의 스마트 대포 기술은 이제 대량 생산에 되게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도 저렴하고요. 그리고 하나씩 붙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보면 양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에 구조되기 때문에 초기 과다 방출 이슈가 생겨서 상대적인 부작용이 크다고 합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제가 차트로,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스마트 대포로 사용하게 되면 그냥 있는 제품에 그냥 플랫폼만 태우기 때문에 임상을 1상, 2상, 3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경쟁사들은 새로운 단백질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임상을 3상까지 다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은 어떻게 보면 이제 1상,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도 제형 변경 플랫폼 1상만 성공하면 3상 그냥 성공이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박순재 대표가 얘기했죠. 저희 이 스마트 대포도 아마 동일하게 1상 성공하면 3상은 그냥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노보노이스크는 이제 여튼 펩트론한테 까여가지고 이제 아센티스랑 이렇게 계약금만 해도 4천억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여서 로열티를 해서, 여튼 이 노보노이스크도 어떻게 보면 릴리한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경쟁자잖아요. 안 뺏기려면 월 1회 제형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불 떨어진 거죠. 지금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센 트랜스콘 기술이 아까 앞전에도 경제사 얘기할 때 이런 내용입니다. 요 이제 이 성장 호르몬에다가 이 초록색 있죠, 링커, 요거를 딱 연결을 해서 이 뭐라 그러나 특수한 운반체 MPG 요거를 이제 싸는 겁니다. 싸서 이 MPG가 떨어져, 이 링커가 어떻게 보면 이 몸에서 온도에 맞춰가 절단이 되면 얘가 껍데기에서 나오면서 이제 천천히 약물이 방출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 대포 기술보다 엄청 손도 많이 가고 비용도 비싸다, 그리고 대량 생산에 있어서 되게 불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비글피크님이 참고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은색 점이 주1의 제형입니다. 그래서 투여하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훅 떨어지는 거고, 주황색이 이제 펩트론입니다. 스마트 대포. 그리고 속이 비어있는 점이 트랜스콘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게 되면 트랜스콘 같은 경우에 초기에 올라왔다, 급삭스럽게 올라왔다가 천천히 이제 방출이 되는데, 스마트 대포를 적용한 거는 어떻게 보면 천천히 이제 올라가서 천천히 내려온다. 그래서 이 방출 그래프만 봐도 펩트론의 이제 스마트 대포가 훨씬 더 이제 좋다라고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튼 이제 기술은 저렇고, 여튼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투자한다라는 거는 가장 큰 시장이 어떻게 보면 항암제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가장 큰 시장은 항암제 시장보다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이 될 거다라는 게 제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 릴리의 이제 시가총 전 세계 제약사 1위 릴리가 1200조 정도, 이제 지금 뭐 한 1100조 정도 되잖아요. 그게 이유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항암제 회사들이 제일 컸는데, 지금은 이제 비만 치료제 회사들이 전 세계 1위가 릴리고 2위가 노보노디스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의 시장은 항암제보다는 비만 치료제 시장 중에 훨씬 더 커지고 이제 그쪽으로 갈 거다라는 게 제가 말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펩트론이 기술 이전 계약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20년도에 어떻게 보면 키투르다, 알테오젠의 그 기술 이전만큼 저는 어떻게 보면 당군 일의 최대 어떻게 보면 요 릴리가 펩트론의 기술 이전 계약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건 왜? 이제 앞으로의 그 제약바이오 시장에서는 항암제 시장보다 비만 치료 시장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게 커지는 시장이고 핫하다. 그리고 전 세계 제약회사 1등, 2등이 비만 치료제 약물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비만제 치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일랄리가 어떻게 보면 코카콜라고요. 2등이 노보노디스크가 펩시거든요. 전 세계 이제 콜라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뭐 한미도 있고 뭐 다른 회사도 있고 뭐 하는데 그런 애들은 이제 815 콜라, 뭐 안파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콜라 시장에서 거의 뭐 다 먹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비만 치료제 시장은 릴리 아니면 노보노디스크 요 둘 중에서 끝난다. 왜? 릴리가 어마어마한 자금을 들여서 뭐 비만 관련해 좋은 회사들 인수를 다 해버리거든요, 지금. 그래서 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확대 트렌드. 지금 맨 처음에 이제 이 비만 치료제가 처음에 이제 당뇨병으로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당뇨 치료제로 먼저 시작을 했다 보니까 이제 인슐린도 조절을 내면서 이제 살도 빠지면서 이게 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비만약으로도 써도 되겠는데 이제 확대된 거죠. 그래서 당뇨에서 비만. 그리고 요즘에 지금 위고비 같은 심혈관계 질환까지 가고 지금 또 마찬가지로 고혈압, 또 마찬가지로 고지혈증, 그 다음에 고혈압까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드린 지금 현재 가장 큰 제약바이오 가장 큰 시장은 항암제 시장이라 했는데 이제 앞으로의 시장은 비만 치료 시장이 가장 클 거라는 그 근거가 뭐냐면 이 시장 확대 트렌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항암제도 물론 이제 적응증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적용 대상자가 어떻게 보면 암 환자들에 대해 제한적입니다. 근데 이 지금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어떻게 보면 당뇨 환자, 비만 환자, 심혈관계 그다음에 고혈압, 고지혈증 뭐 다 적용할 수 있는 약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적용 대상자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지금 솔직하게 아까 제가 뭐 시총 나누고 왜 릴리가 노보노디스크가 1등, 2등 하냐 전 세계에서 그 이유는 이 무궁무진한 어떻게 보면 적용 대상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만성질환이라는 게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다 먹어야 되는 약이 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그래서 너무나 저는 앞으로 향후 10년간에 이 10년 뒤에는 항암제 시장보다 비만 치료 시장 훨씬 커질 거다. 그래서 이 펩토론의 이 스마트 대포를 이 전 세계 1위 릴리가 다 적용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 끝났다. 당군일의 최대의 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 또 보면 이제 데일리에서 주 1회 그리고 월 1회 왜 이게 매주 맞기 귀찮거든요. 그런데 이제 월 1회라면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시장이 더 폭발할 수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데일리 삭센다도 왜냐면 폐기한 이유가 이제 노보노디스크 삭센다 먼저 이제 개발했다가 이제 주일에 위고비가 나오면서 이제 삭센다는 이제 거의 단종을 시키고 위고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매출이 확 올랐거든요. 당연히 이제 월일에 제형이 나오면 훨씬 더 이제 폭발적으로 이 시장은 성장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근거 자료입니다. 뭐 이밸류 8 제약에서 이렇게 출처가 나왔는데요. 이게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로서 이 보라색이 어떻게 보면 2023년 매출 현황이거든요. 키트루가 23년이 어떻게 보면 25억 달러? 그래서 이제 33조 정도 이제 매출했죠, 작년에. 근데 이 청록색, 이게 2030년입니다. 그래서 보면 오젠피, 마운자로, 잽바운드, 이게 어떻게 보면 얘들이 비만 치료제, 당뇨, 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심혈관계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은 항암제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시장으로 이제 갈 거다. 이 패러다임이 있다. 이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도 되게 모든 트렌드를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제형 변경 모든 이제 트렌드 이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져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패러다임에 비만약도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은 뭐 이제 키토르다 뭐자 면역 항암제 뭐 ADC 뭐 다른 이제 적용을 다른 회사도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거 마찬가지로 이 릴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너무 무궁무진합니다. 막 그냥 이 적용 환자가 암 환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만성 질환자들한테 다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이 시장은 너무나 크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나중에 이제 왜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 적정 주가를 1태보다 더 많이 줘야 되냐는 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이 근거 자료로 나온 겁니다. 그만큼 비만 치료제 시장은 항암제 시장보다 앞으로 더 커지는 시장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지금 1등, 2등이 전 세계 1등, 2등이 비만 치료제 약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1등, 2등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매출이 의미가 없는 게 지금 현재 오합니다 지금. 1날1이고 뭐 노보노디스크고 그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현상이라서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따라가면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매출은 더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하게 이제 매출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번에도 항상 설명드렸던 거고요. 뭐 일단 노보노디스크는 어떻게 보면 당뇨약은 오젠피, 비만 치료제 위고비 이렇게 불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릴리의 제파운드 마운자로, 티르제파티드는 어떻냐? 당뇨 치료제는 마운자로, 비만 치료는 제파운드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세계 1위 당뇨 플러스 비만에서는 이제 적용증이 이제 되는데 공급 부족 없어서 못 판다. 우리나라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그 공급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일라일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제가 얘기했던 요건 단축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요거는 저희가 이제 출시된 지 이제 4년 뭐 요렇게밖에 안 됐는데 이제 한 3년 이제 장기간 먹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 안전하냐, 문제가 없냐 이런 거였는데 장기로 먹었을 때도 어떻게 보면 당뇨병 이제 고무적인 거는 이제 살도 빠지지만 당뇨병 발생 위험을 94%까지 감소시켰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당뇨병이 이제 치료제가 없잖아요. 그냥 계속 약 먹고 달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당뇨병 치료제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그만큼 이제 어마어마한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스마트 대포 기술이 왜 중요하냐는 거는 지금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게 핵심이 뭐냐면 이 마운자로 젯바운드가 용량이 2.5, 5mm, 이제 7.5, 10mm, 12.5mm, 15mm 6가지가 있거든요. 양쪽으로 이 두 가지 제품 그냥 당뇨병은 마운자로, 비만 치료는 젯바운드인데 근데 이게 상품명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해서 이 12가지 품목을 다 빗질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처음부터 이제 고용량을 줄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부작용 때문에 몸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 이제 쓰시는 분들은 2.5, 그 다음에 한 달, 두 달 쓰고 괜찮으면 5mm, 7.5mm, 10mm, 12.5mm, 15mm 이렇게 도스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에스컬레이션 타면서 점점점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릴리 입장도 그렇고 이제 도매상도 그렇고 판매하는 입장도 뭐냐면 수가 너무 많으니까 구비해야 될 게 많고 그 로스가 너무 많죠. 관리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이렇다라고 했는데 이 스마트 대포 어떻게 보면 스마트 대포 기술이 이제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이 에스컬레이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2가지 스크류를 단 한 가지 스크류로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스마트 대포의 기술이다. 그래서 릴리가 어떻게 보면 펩트론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핵심 두 가지가 요거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당뇨 환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94%까지 이제 당뇨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게 고무적이고 두 번째는 에스컬레이션이 불필요하다. 그래서 이 12가지 스큐 필요 없이 단 하나로 스마트 대포 단 하나로 스큐가 하나로 이제 통합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제가 저번에 뭐 말씀드렸지만 소름 돋았던 내용인데 일단 팩테와 이제 펩트론이 이제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술인 거죠. 비교해서 보면 A 제형 변경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알테오 이제 정맥 주사 RV 제형을 이제 피하 지방 주사 SG 그 피하 지방 주사로 바꾸는 플랫폼이고 이게 전 세계 두 개의 회사만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할로자임, 두 번째가 알테오젠 개발했죠. 근데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정상을 올라갈 때 제일 빠른 지름길 두 개가 효율이 나는 두 가지를 할로자임과 알테오젠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회사들은 이 길을 피해서 가려면 막 둘러서 가야 되고 이러니까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 여튼 진입 못하게 특허로 거의 막 다 군데군데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다음 회사들이 진입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독점적이다라는 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팩트론도 이제 뭐 특허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건데 일단 우리나라 국내 특허는 확인이 되는데요. 아마 릴리가 기술 이전이 하게 되면 전 세계 아마 스마트 대포 기술을 특허를 전 세계로 또 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머크가 이제 전 세계 이제 특허를 다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허 관련해서는 이제 독점 기술을 받기 위해서 아마 릴리가 전 세계에 이제 그런 특허를 다 낼 거다 이제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사는 어떻게 방어되고 이런 뭐 진입이 쉬운지 안 쉬운지 그게 제가 되게 고민이었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펩타이드 의약품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아미노산이 50개 이하이면 펩타이드라고 하고요. 아미노산이 50개보다 많으면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만약을 쓰이는 P-1은 유사체 아미노산이 50개 이하로 펩타이드 중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펩타이드는 되게 먹으면 위에서 바로 분해가 된답니다. 그래서 주사제로 웬만하면 투여를 한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한테 그 질문했던 것 중에서 경구용으로 뭐 암den에서 만드는데 경구용 나오면 너무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게 핵심입니다. 펩타이드는 이 위에 대한 위산 때문에 그냥 분해가 금방 된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다. 그러면 이게 경구용을 만들려면 이거를 위산에 분해 안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해야 되거든요. 뭐막또 캡슐도 해야 되고 뭔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 단가가 되게 높아진답니다. 물론 편하기는 하겠지만 근데 너무 높아져서 효율이 많이 떨어진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또 어렵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사제로 맞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펩타이드는 주사제를 투여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방광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 상업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방광기를 늘릴 수 있는 기술이 꼭 필요하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스마트 대포 기술이죠. 그리고 비만약으로 쓰이는 G1 펩타이드의 경우 몸에서 약 2분 만에 분해돼요. 이게 주사로 맞으면 2분 만에 다 분해되고 경구용으로 했을 때 위에서 바로 분해된다. 그만큼 이제 이 방광기에 늘릴 수 있는 기술이 어떻게 보면 펩타이드의 핵심 성공 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나오네요. 펩타이드 의약품은 수명이 짧고 먹는 경구용으로 개발이 굉장히 어렵다. 수명이 짧아서 주사를 자주 맞아야 하는 것이 가장 큰 펩타이드 의약품의 걸림돌이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펩타이드 롱 액팅 기술에는 많은 기술들이 있고 그동안에 많은 기술이 개발되어 왔지만 어려운 게 첫 번째 GMP 공장에서 생산하는데 실패하거나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여 시장에서 사장되거나 문을 닫는 회사들이 펩타이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알테오젠을 투자를 할 때도 할로자임이 이제 독보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이고 그 다음에 다른 회사들을 막 찾았는데 대부분이 특허 때문에 진입이 어렵다라는 걸 인지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펩트론의 경쟁 회사를 제가 한번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요 이유입니다. 시장에서 사장되거나 문을 닫는 회사들이 펩타이드 롱액팅 쪽으로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경쟁사가 끼가 어렵답니다. 그냥 이 기술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펩타이드를 다루는 기술 자체가. 그래서 펩트론은 펩타이드 자동 합성 기술 또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펩타이드 자동 합성 장비에서 생산하는 펩타이드 제품들은 전 세계적으로 납품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웬만한 대학이나 연구소에서는 다 어떻게 보면 펩트론의 펩타이드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GMP 기술, EU GMP 인증받은 회사가 우리 국내에서는 삼바, SK, 셀트리온, 펩트론, 한미, 이제 대웅제약 정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7가지 회사 중에서 아까 원먼스 다시 원 생산 성공한 거는 펩트론이 유일하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펩타이드 제품을 이제 방광기 줘서 한 달 이상 이렇게 천천히 나오게 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EU GMP 기술을 가진 공장도 몇 개가 없는데 거기에서 원먼스 GLP 다시 원 생산 성공한 데는 이제 펩톤이 유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일단은 이런 경쟁 회사도 잘 없는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루프원이라고 닥게다가 이제 1989년 루프린 이제 제품을 냈거든요. 이게 블록버스터 제품입니다. 연에 한 4조에서 5조 정도 판매하고 있는 제품인데 얘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 바이오시밀러 그냥 복제하면 너무나 쉽게 만드는데 얘가 이제 특허가 끝나는데도 지금 제네릭이 없습니다. 그 제네릭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제조 공정 및 기술 제한이 까다로워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생물학적 동등성까지 재현한 제네릭은 아직 없는 상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누폰이죠. 닥게다가 지금 요번에 라틴 카페님하고 비그비글님하고 이중나사님한테 제가 만났을 때 이것도 좀 물어봤거든요. 근데 되게 이게 엄청 이 닥게다도 자기들이 루프린을 이렇게 스마트 대포 기술이 아니라 이제 롱 액팅 기술을 하는데 일정치가 않답니다. 일정치가 않아.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을 이제 이해하고 이제 앞으로 루프린도 이제 어떻게 보면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조만간에 이것도 닥게다랑 관련해서 나오면 어떻게 보면 이 펩트론 관련해서 이제 펩타이드 제형 관련해서는 펩트론이 이제 절대적이다, 강자가 된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오피셜이니까 대충 그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궁금했던 이 어떻게 보면 이 펩트론의 어떻게 보면 이 기술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알테오젠은 SC 제형 병용 플랫폼을 갖고 있고 전 세계 2개 회사에서 독점 기술을 갖고 있고 그게 할로자임 알테오젠인데 특허로 경제사 진입이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기 지속형 플랫폼 롱 액팅 기술이라고 하죠. 펩트론만 가능한가? 현재 펩트론만 가능합니다. 다른 경쟁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쟁사가 없고 아까 얘기했던 닥게다 루프린이 제네릭이 없는 이유가 제조 공정 및 기술 제한이 까다로워 국내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생물학적 동능성을 제한한 제네릭이 아직 없는 상태다. 그만큼 펩트론 스마트 대포 기술이 독보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사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펩토론에 미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타임라인인데요. 저한테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니는 어떻게 그 펩토론 스마트 대포 기술이 릴리한테 기술 이전이 된다라고 생각하니 그 확실한 근거가 있니? 왜 그렇게 확신을 하냐 물어보시는데 이게 IR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4년 2월 요 보면 이제 묽은 주사제 완전 생산 성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산 성공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유증까지 시작을 했고 요거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속형 대비 4배 이상 증가된 방출 패턴을 보입니다.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 1회 투여 가능성은 대동물 및 휴먼 시뮬레이션 분석으로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자체 생산 시세에서 GMP 공정 생산 성공 그래서 성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4 이제 PT404 젯바운드 이제 트리제파티드 그 성분은 이제 성공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이전 가능 근거 뭐 이거는 뭐 아까 이거 성공했다 일단은 PT404 그리고 요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가 요번에 추천 가신 분들한테 또 이제 힌트를 얻었는데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왜 갑자기 기술 이전을 안 하고 왜 공동 연구를 했냐? 이게 되게 의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3월 달에 추천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추청 때 Q&A를 막 했답니다. Q&A를 했는데 기술 이전 이제 뭐 언제 되냐 이제 어떻게 보면 주주들이 물어봤을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로 얘기했대. 추총에서 펩토론 회사가 이제 기술 이전만 하면 될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에 이제 성공했다면 요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리니는 어떻게 보면 비판하지 않습니까?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디테일하게 막 다 물어봅니다. 준비를 해서. 그러면 썰인데 이제 노버노디스크 같은 경우 생산은 자기들이 한다라고 그런 기술만 달라고 했다고. 그러면 이제 기술 유출 이슈도 있을 거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펩토론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 생산도 원했다고 하다. 그래서 로보노디스크는 깠고 리니는 후발주자에서 들어왔죠. 그냥 뭔가 협상한 것보다 뭔가 더 좋은 당근을 제시해야 돼. 그게 어떻게 보면 좋다. 생산까지 너희가 해라. 우리는 그러면 이제 그거 스마트 대포 기술한 거 우리 판매만 할게. 이렇게 돼. 왜냐면 지금 릴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뭐 CMO라든지 모든 이거 지금 공급 부족 상황 때문에 모든 회사를 공장 인수하고 뭐 투자하고 거의 한 해 거의 25조가 그렇게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이 비만 치료의 진심이거든요. 근데 공급 물량을 어떻게 보면 이제 펩토르한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공장은 도대체 누가 지을래? 소유는 누가 할 건데? 그러면 그 공장 지은 관리는 누가 하고? 그러면 공급 물량은 너가 일정에 차질 없이 우리한테 공급해 줄 수 있냐? 이런 것까지 이제 그게 협상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런 게 실무적으로 부딪히다 보니까 기술 일전을 바로 하지 못하고 그러면 릴리가 그러면 계약금을 좀 줄 테니 일단 PT404는 이제 너가 이제 해서 이렇게 공장도 짓고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공급을 해달라 일정에 차질 없이 그렇게 됐고 대신 우리 다른 이제 4세대 비만 치료제들 이런 것들도 우리 공동 연구를 해서 적용을 해서 되는지 해보자. 그리고 만약에 된다 그러면 펩토론에서 다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공동 연구 개발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게 어떤 연유에서 이 공동 연구 개발이 나왔는지를 제가 어떻게 보면 썰로서 주총 때 여러 가지 정황을 다 끊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펩토론에서 이제 만들려 그러면 이제 원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원재료는 누가 공급을 하지? 만들게 될까요? 펩타이드는. 그게 SK팜데코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에다가 2.6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미국 일랄릴류 들어온 것부터 마운자로드, GLP-1 비만 치료제 물량 수주를 앞둔 것, 이번 수주로 조단위 일감을 확보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나오고 있다. 이제 맞아 떨어지죠? 아까 그런 것 때문에 야 릴리가 좋다네 그러면 누구 어떻게 우리한테 공급할래 누가 생산 직접 한다면 너 공장이라도 있니? 그래서 유정을 통해서 공장 만들었고 그리고 그러면 공장 만들면 뭐 그 펩타이드 원료를 갖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원료 갖다 줄 걸 어디? SK팜데 여기서 이제 너가 원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펩토론한테 주고 이 펩토론 스마트 대포 이제 적용을 해서 우리한테 공급을 해라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 GLP-1 이게 어떻게 펩타이드가 또 냉장 상태랍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비용이 증가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세종에서 오송 공장간 30분 거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펩토론의 신공장 준공 시기랑 딱 맞아 떨어집니다. 26년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이제 기술 이전하고 내년에 일상을 진행을 해야 이상 건너뛰고 이제 빠르면 26년부터 이제 가동이 가능하겠죠.
그런 이행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펩트론이 SK 팜데코로부터 펩타이드 원료약품을 받아 서방용으로 만들어 완제 주사제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그 썰이 실제로 이제 매경에서 이데일리에서 이제 뉴스로 나온 겁니다. 읽어드리면 보험계약만 선사되며 기술 수출 잇따를 전망입니다. 실제 스마트 대포를 둔 글로벌 제약 바이오사 간 경쟁은 이번 계약에서도 치열했답니다. 엘릴리랑 글로벌 제약사 바이오사 노보노디스크가 경쟁 끝에 성사했다. 노보노디스크가 먼저 펩트론에 접근했으나 이 노보노디스크가 먼저 협의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생산 관련해서 제조 관련해서는 그건 우리가 직접 할래. 이것 때문에 이제 후발 주자죠. 후발 늦게 이제 릴리가 했는데 릴리로 최종 결정된 이유가 그래 생산도 너가 해, 제조도 너가 해. 그만큼 릴리가 막 펩트론을 바리가랭이를 잡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요번에 이 진짜 딜이 어떻게 기술 이전 계약이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 태우젠보다 나는 더 큰 대단한 계약이 로열티도 저는 엄청 잘 나올 것 같아요. 뭐 여튼 될 거라서 일단 엄청 기대가 큽니다. 그건 일단 나와봐야 될 건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릴리가 어떻게 보면 펩트론에 목숨 걸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큰 겁니다. 그만큼 보통 비파마들은 이런 공개를 잘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도 20년도에 그 머크의 키트루다 그 4.6조 이제 기술 이전할 때 에로 할 때 공개를 못했어요. 그때도 10대 제약사라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머크가 이제 어깨 힘이 빵 들어가 있고 뭐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이야 이제 역전됐죠. 지금이야 이제 머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 바지가랭이를 잡고 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 트론이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노보노디스크랑 릴리랑 있는데 릴리가 이 펩트론을 바지가랑이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공개를 한 겁니다. 이름. 왜?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 뭐 검증이 다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펩톤의 기술력과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펩트론과 진행 중인 에로 계약 등 이미 확정되었으나 세부 계약 문구를 수정하는 단계.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실무적인 거 그런 거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사의 기존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릴리의 어떻게 차세대 비만 치료제도 이제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저번에 이제 알테도 말씀드렸죠. 앤드리 헉슬 일라의 전무도 1개월 장 대표했으니까 뭐 전무가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와서 이런 소리 하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정황상. 그리고 기술 인정은 언제? 요거 엄민용 리포트를 보면 기술 평가 기간은 14개월 4분기 내 임상 이제 25년 4분기 내 임상 결과 확인을 본계약 추정을 했는데 이게 제가 우리 멤버십 방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글로벌 임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MTA는 가능한데 글로벌 임상 일상을 진행하기에는 먼저 기술 이전이 먼저 돼야 됩니다. 알테오젠이 11월 8일 N2 기술 이전 했죠. 근데 일상이 내년 상반기 임상이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습니다. 펩트론도 올해 이제 기술 이전 발표를 해야 내년 상반기 임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엄민용의 리포트는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MTA 기술 가자는 내용인데 MTA만 체결된 상태에서 기술 계약 없이 임상 실험을 진행하는 것은 권리 침해 및 계약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임상 실험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올해 무조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이치 상교 사장님이 10월 25일 날 한국에 왜 갔냐 도장찍으러 왔지 이 얘기했다가 안티로 욕 들어먹다가 14일 뒤에 실제로 발표가 났습니다. 동일하게 보면 그 1912 이제 사장님이 이제 저번 주죠. 11월 4일 날 이제 한국 방문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기술 이전 기대감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폭등하고 찌라시가 돌고 한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저는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이번 달이 되게 유력해 보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올해 기술 이전을 해야 내년 임상 진행을 할 수 있다. 지금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요게 좋다. 내가 한번 기술 이전 뉴스 보고 재료 소멸이니까 팔아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물어보시잖아요. 이걸 제가 정확하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펩트론의 적정 주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일단, 우리가 이제, 무크는 이제 항암제 1등이잖아요. 키투르다. 그러면 이제 무크를, 어떻게 보면 매출을, 실적을 견인하는 게 대표 품목이 뭐예요? 키투르다입니다. 키투르다가 23년에 33조 있고 24년에 40조로 됐거든요. 근데 얘는 적용 대상은 암 환자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357조입니다. 근데 일랄릴리가
불과 5년 전만 해도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은 일라릴리가 지금 시가총액이 1106주입니다. 잘 나갈 때 1200주까지 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일라릴리의 핵심을 실적을 이끄는 핵심의 제품 브랜드는 뭐냐면 마운자로 잽 비만 치료제 당뇨약 이겁니다. 근데 23년도에 18조 했고 올해 24조 정도 예측이 된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얘는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공급만 해소가 된다 그러면 솔직하게 키트루다보다 더 많이 팔 수 있어요. 진짜. 근데 그래서 시가총액도 어떻게 보면 머크보다 이제 3배 정도 더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미래 가능성을 더 보면 이제 시가총액을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알테오제는 이제 357조짜리 머크랑 이제 계약을 한 거고 우리 팩트로는 1106조짜리 릴리랑 계약을 하는 겁니다. 릴리랑. 그러면 이렇습니다. 팩트로의 적정 주가.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말하는 적정 주가입니다. 왜냐면 일단 키토루다 우리 기술 이전 이제 당시만 생각을 하면 그 머크랑 했을 때 일단 오픈도 못했어요. 머크라고 세계 10대 제약사라고 얘기했고 그때 기술 이전 기대감으로 4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라이센스 아웃 하면서 10대 제약사라 협력하면서 그게 6조까지 6조까지 발표 나고 나서 6조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 jet바운드 마운자로는 우리 팩트로는 어떻게 돼? 요때랑 똑같이 하면 기대감으로 4조는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발표 나고 나면 기술 이전 발표가 나면 기본적으로 6조는 가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대가 이제 시총이 3배 차이 나는 회사인 겁니다. 머크냐 릴리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3배 정도 더 줘야죠. jet바운드. 왜? 릴리가 머크보다 이제 이렇게 많이 시가총액이 간 이유는 비만 치료제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비만 치료를 왜 들고 있는데 이렇게 왜 많이 가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적용 대상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왜냐면 이제 키토로다는 제품의 공급에 이슈가 없거든요. 그냥 공급해서 이제 파는 거고 그 적응증만 늘려가는 거고. 근데 지금 jet바운드 마음자료는 지금 없어서 못 파는데 이 정도 매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적용할 대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막 다 먹어야 됩니다.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 고지혈증 환자, 비만 환자 아닌 사람 있을까요? 안 먹을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적용 대상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키토루다도 하고 뭐 ADC도 항암제도 현 세대 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키토루다를 가지고 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 이제 차세대 이제 대표 어떻게 보면 그 ADC까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릴리는 뭐 이러니까 그거는 항암제 그 암 환자한테는 딱 특정되어 있는 거고 우리 릴리 그냥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살찌고 뭐 고혈압 있고 그냥 나이 들고 이런 만성질환 있는 사람 다 먹어야 되는 약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솔직하게 이 제약바이오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때까지의 시장은 항암제 시장이 가장 컸는데 앞으로의 시장은 비만 치료제 이 시장이 가장 크다라는 게 제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말하는 어떻게 보면 이 펩토론의 이 일라일릴리 기술 이전 계약이 단군 일의 최대 딜이 될 수 있다는 게 요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 이전 기대감으로 진짜 12조 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발표 나면 18조까지 갑니다. 그러면 주가는 90만 원 정도를 가야 적정 주가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 이전 기대감 요거 조금 올랐다고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13만 원입니다. 13만 원. 앞으로 몇 배를 더 가야 적정 주가가 오겠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저희 멤버십이 있으면 이제 제가 절대 팔지 말게끔 제가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드릴 테니까 우리 멤버십 멤버들은 여튼 저랑 같이 18조, 90만 원, 100만 원 갈 때까지 홀딩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지인들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일생일대의 기회인 것 같거든요, 저는. 알테오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솔직히 저는 알테오젠 때문에 이제 은퇴를 했지만, 진짜 이 펩토론 가지고 저는 부를 이루고 싶어요. 진짜 부를 이룰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테를 투자할 때 몇 천만 원을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 펩토론은 몇 억을 넣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막 가슴 설렙니다. 설레고 이 펩토론이 진짜 빨리 제2의 알테가 돼서 이 주가로 가게 되면 저는 은퇴해서 그냥 여행이나 다니면서 한강뷰 보이는 마트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영상이나 좀 찍고 이제 재능 기부나 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펩토론의 적정 주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저희 멤버십 멤버들은 이거 보고 반박할 거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또 그것도 고민해서 또 답변 들면서 서로 검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라틴 카페님께서 우리가 신공장 지으면 되거든요. 그럴 때면 이제 100만 원 정도 한 달분 이렇게 먹거든요. 스마트 대포는. 그러면 한 10주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단순 계산은 생산 마진, 로열티 그냥 다 떠나서
생산 마진이 보통 하면 나거든요.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 근데 로열티로 그냥 50% 그냥 간다. 그 생산 다 떠나서 그냥 5%만 때리면 연간 5천억입니다. 연간 5천억.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작년 삼바가 23년도에 3조 매출에서 영업이 1.1조 영업이익에서 60조에서 70조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 생산 기판만 봐도 5천억 정도 5%만 때려도 보수적으로 5천억을 때리면 어찌 보면 30조에서 35조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좋다. 여기서 내가 또 말하는 거는 30조에서 35 적정 주가인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건 선반영이니까 보통 선반영하면 반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50% 선반영하면 15조에서 20조가 나와. 그럼 얼추 다 비슷하지 않나요? 이 생산 캐파도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요 앞에 적정 주가를 따져봐도 그래도 15조, 20조 나오고 그러면 내가 2주에 사면 20조에 판다라는 거는 그렇게 허황된 계산이 아니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시면서 저는 이 팩토를 투자하면서 너무나 설레이고 지금 뭐 부를 이룰 거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 가족, 내 지인들 뭐 진짜 못방 가라 못방 가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마음을 우리 멤버십 방에는 진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남의 말을 100% 믿으면 결과는 딱 두 가지입니다. 돈 벌면 내가 이 190TV 말 듣고 내가 진짜 팩트로 몰빵 갔는데 진짜 돈 많이 벌었다. 부를 잃었다.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하면 내 인생 최고의 인연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자면 다른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애의 말을 듣고 제 말 말고 190TV 말고 다른 애의 말을 듣고 어떤 주식을 샀는데 돈을 잃었죠. 폭망했죠. 이러면 내 인생 최고의 교훈을 얻는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행하지도 않으면 그냥 인연도 못 만나고 교훈도 못 얻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제가 이렇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밥만 믿고 이제 안 하거든. 실행을 안 하거든. 그러면 실행을 안 하면 인연도 못 만나고 교훈도 못 얻습니다. 저는 진짜 이 펩토론을 투자함에 있어서 너무나 이런 설레이는 마음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 이 펩토론 부를 이루겠다라는 이 생각과 뜻이 있는데 이런 내 생각과 뜻이 우리 멤버십 멤버들 이 펩토론을 투자하는 주주분들도 가져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제가 좀 많이 길었는데요. 너무 많이 길었는데 여튼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펩토론 투자하면서 지금 이 설레임과 이런 느낌들 좀 같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 장담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당군 이래로 원래 알테 키트루다가 모크 그 4.1조 라이센스를 당군 이래로 했는데 저는 그 뒤를 뛰어넘는 게 펩트론이 이 스마트 대포 플랫폼을 가지고 릴리의 전 세계 1위 제약사 릴리한테 어떻게 보면 기술 이전하는 게 당군 최대의 딜이 아니냐라는 거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긴 시간 했는데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우리 멤버십 많이 가입해 주셔서 우리 카톡방에서 저랑 이렇게 같이 소통도 하고 오프라인 모임도 가지시고 그리고 아까 이런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검증도 하고 그래서 저희 뭐 진짜 목표 주가 진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주가까지 가서 서로 다들 경제적 자유도 얻고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꿈 꾸시고요. 다음 주 20만 원 돼서 저 마포역 현례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